절로 여기서 조금만 가면 다른 길인데 여기로 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글로 가다가 일로 왔구만. 예? 그러니까 길이 우리가 젊을 때는 요거는 성공이고 요거는 실패인데, 이렇게 보면 출발 지점에서 두 사람이 갔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갔으면 처음에는 뭐 이 거리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이나 실패하는 사람이나 뭐 대학교 때나 군대 갈 때나 보면 비슷해. 재벌 아들이나 그 뭐 일반 학생이나 깡패나 뭐 다 비슷한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 보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라인에서 출발한 친구야. 집안 행편도 비슷해. 그런데 얘가 무슨 길로 가느냐? 지금 대모장으로 가느냐? 허경영한테 가서 이 강의를 한번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져 안 달라져요? 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를 만나러 온다는 게 당장은 호주머니 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게 들어와.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다 해서 학생들이 젊을 때 공부를 안 해요. 그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변화가 오는데,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애한테, 아니면 공고를 가가지고 열심히 전문대학이나 공고를 가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애한테 누가 와서 바람을 넣어놨다. 그러면 걔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폐인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게 잘못 가버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딴 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장과 위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죠? 중앙토죠? 중앙토겠죠? 그러면은 이 실제적으로 이런 오장으로 볼 때 이 심장이 피를 만들어서, 여기는 뭐죠? 여기는 간이죠? 여기는 폐로 가야 되겠죠, 그죠? 폐로 가서 피가 걸러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신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장에 와서 또 피를, 폐에서 산소를 넣고 또 심장도 걸르고 또 간장으로 피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간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 라인을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심장의 피를 이 순서대로 돌면 좋은데 심장의 피가 먼저 간으로 가고 간에서 피로 심장으로, 심장에서 폐로 가고 폐에서 걸려서 심장으로 간다. 이런 순서가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 피가 결국 마지막에는 피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죠? 여기는 위장도 피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위장도 피가 들어가서 비장과 위장도 피가 필요한데 돌아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뭡니까? 정을 만들어내잖아. 그럼 이게 에너지야,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도는 건 좋은데 이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고 음식과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위장이 멈춰버리면 이거는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만들어내는 건 근본적으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심장은 피를 움직이게만 주지 심장이 에너지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심장은 뭐 만들죠? 기를 만들어내지.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이 오늘 토요일 날 한 사람은 놀러 갔다. 한 사람은 데모하는 데 갔다. 그러면 한 사람은 허경이한테 갔다. 누가 나중에 잘 될까? 네, 잘 아시죠?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은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 오늘의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오늘 강의는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박근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 시위를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4년 전에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트럼프 당선은 1년 2개월 전에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예언이 아니고 점쟁이들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성으로 보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나 이걸 떠들고 다니면 안 돼. 뭐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이게 탄핵이 됐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떠들고 다니지 않았잖아, 그죠? 또 트럼프가 붙는다 이런 말을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서 트럼프가 당선할 때까지는 비밀이야. 그때까지는 누가 붙는지 모른다 이래야 돼. 그러나 방송에는 이미 내가 딱 이야기해놨잖아. 힐러리가 붙으면 우리나라 전쟁 난다 그랬죠? 9090은 뭘까요? 9090 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통일한다. 이게 뭐죠? 이게 뭔가? 국민이 전체 5천만 중에 국민이 한 3,600만 명 정도가 투표하죠? 유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 90%가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90%가 투표로 임하고 투표한 사람 중에 90%로 내가 당선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처럼 0.1% 나오겠지, 처음에.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좀 가면, 선거 초반에 가면 한 10%, 조금 더 가면 30%, 조금 더 가니까 50%. 선거 텔레비 나와서 내가 TV 토론을 딱 해가지고 국민 한 사람당 배당금을 월 150을 주겠다. 20살 이상. 통장에 매월 돈이 들어온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100% 중산층이 된다.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 말을 딱 실현하겠다고 할 때 내 얼굴을 본 사람은 무조건 찍어가서. 저 사람은 약속 지킬 사람이 틀림없어. 알겠습니까?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도둑질 해봐서라도. 아니면 국유지를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팔아가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나 이런 걸 팔아서라도 여러분에게 다 넣어준다. 알겠죠?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걸 딱 믿으면 그때 투표율이 90%로 당선되겠어, 안 되겠어? 여야로 가던 표가 다 와버려. 다 와버려. 안 붙으면은 내가 저 허경영한테 받는 돈이 20억이야. 자기 가족이 4명이면 80억이야. 죽을 때까지. 근데 허경영이가 안 붙으면 돈만 뺏어가. 맨날 저가 다 해외로 빼돌려. 맞아, 맞아요?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정치인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 GNP는 3만 불이 다 돼가는데 국민 여러분은 3천 불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90%가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으로 해서 젊은 애들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정유라 때문에 투표하겠죠?
이 정유라 사건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투표 많이 하겠죠? 옛날에는 젊은 애들이 노무현 때만 투표했어요. 다 놀러 가버리고. 그런데 이제는 허경영이가 대통령에 나오면 젊은 애들이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 깨달아서 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 총칼 들고 행명하는 시대는 지나서, 군부가 행명하는 시대도 지나서 오직 투표로, 젊은 애들의 투표로. 물론 내가 대통령 되면 14살부터 투표를 하게 해줄 거야. 왜? 중학생이 엄마하고 손을 잡고 투표를 가서 해봐야 민주주의를 배워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학생이 투표를 안 하면 학점에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투표한 기록이 없는 애는 대학을 못 가요. 근데 투표를 한 번만 빠지면 그 애는 사회에 진출하는데 엄청난 마이너스가 와. 그러면 부모가 투표하러 끌고 갈까 안 갈까? 요게 투표하러 가다가 어디로 달아날까 봐서 그걸 데리고 가다 보니까 부모 투표율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갑니다. 국가는 지금 14살짜리는 옛날에 24살보다도 머리가 밝아요. 걔들을 유권자를 안 해주면은 애들 교육이 맨날 학교에 갇혀가지고 콘크리트에 갇혀가지고 밤 12시까지 야자나 하고, 그게 뭡니까? 학원에 앉아가지고 애들 병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걔들이 투표권을 줘야 과외를 없애주고 수능시험 안 하는 사람한테 찍어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애들이 14살부터 투표권을 주면은 자기가 투표장에 한번 딱 가보고 오면, 아, 민주주의가 저런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그거 가서 꼼짝 못하고 신분증 딱 내놓고 주권을 행사하는구나. 그걸 한번 딱 보고 나면은 민주주의가 달라 보여요, 애들이.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90%, 거기서 전체 출마한 사람이 10명이라도 허경영이가 거기서 표를 90% 가져온다. 맞아, 맞아요? 그래가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겠지만은 즉시 당선되고 나서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회의원들 다 정리하고 새로운 국회의원 100명 뽑아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체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300명 데리고 내 공약을 배당금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 안 하라고 그럴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회의원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탄핵받습니까? 예?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대통령으로 거듭난다.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세계 통일까지 우리 민족이 한다. 알겠죠? 네. 그래,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오늘 텔레비 요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얼마 잊어버렸어요? 1,300만 원을 현금을 길에서 잊어버려서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어떤 젊은이가 그 봉투를 주셨어요. 1,300만 원, 현금 5만 원짜리랑 딱 1,300만 원. 그래, 그걸 가지고 파출소 가서 신고를 했어.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찾았어. 텔레비에 나왔죠? 그저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3,700만 원을 보태가지고 5천만 원을 가지고 기부를 해서 안 했어요. 기부를 했죠.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 젊은이도 가난한 젊은이인데 어떻게 이 돈을 나한테 찾아줬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3,700만 원을 보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매번 기부를 하는 데다 돈을 내놨어. 그렇죠? 그 텔레비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300만 원을 찾고 나서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아가지고 3,700을 보태가지고 5천만 원을 사회단체, 봉사도 부르단체에다 기부해버렸어. 잘했죠? 네. 내가 어디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몇 년 전, 7년 전이죠? 8년 전인가? 8년 전이구나. 내가 어디 동네를 가니까 그 동네 트럭에 이삿짐 차가 가는데 거기서 돈 7,600만 원 떨어져 있었죠? 봉투가 땅에 툭 떨어져. 주부가 트럭을 탁 타는데 봉투가 탁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걸 주웠어. 트럭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차로 잡으러 갔죠? 그래서 잡으러 가니까 이
트럭 운전수가 내한테 소리 질죠. 이 새끼 뭐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차를 가로막으니까. 그것도 한 20분이나 갔어요. 많이 갔어. 간신히 잡았어. 그 트럭 운전수가 내보고 대낮에 말이야 왜 남의 차를 가로막고 난리냐고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려가서 봉투를 아주머니 이거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주머니가 기절을 하는 거야. 그게 전세 보증금이야. 이사 가는 집에 그거 안 가져가면 이 짐을 내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운전수하고 둘이서 잘못했다고 운전수가 나한테 사과하고 그 돈을 내가 확인하더라고. 돈을 7,600이 맞는가. 그래 안 그래요? 주는 사람이 딴 데서 더 흘려버렸는지 모르니까 확인하니까 7,600이 맞는 거야. 나는 뭐 돈 금액 보진 않고 쫓아갔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여자는 막 돈을 보더니 막 그냥 돈을 확인하는 거야. 7,600이 딱 맞으니까 나를 붙들고 그냥 우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그날 이사도 못 가는 거야. 그리 되면. 그리고 남편한테 쫓겨나서 이혼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한 여자를 막 욱박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여자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여자죠? 여자를 무시하는 집안은 잘된 집안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자를 대우를 잘하는 집이 잘못된 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대우를 왜 잘해야 되냐? 그게 우리 천부경에도 나와 있고 주역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죠? 맞죠? 이렇게 생겼죠? 이게 무슨 색깔이야? 이게 무슨 색깔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상들이 실수한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태극기를 이렇게 안 만들어. 이제 바꿔요. 이렇게 되면 남북 분단에다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게 돼. 이거는 잘못 만들었어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 안 있어? 여기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고, 이거는 하늘이고, 땅이라는 거야. 맞아요? 이거는 남편, 하늘, 이게 근이야, 근. 이게 근인데, 이 근을 여기다 해놨어. 곤을 여기다 해놨고, 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감. 여기 뭐예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태극기 봉은 여기 있어.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나라 망하는 거야. 이것이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으면 이거 여자야. 이게 아내죠. 그죠? 이게 남편이야. 그러면 이게 여기 있으면 그냥 나라가 망해. 이게 여기 있으면 이게 위로 가야 돼. 청이 일로 가야 되고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역에서 이것이 무슨 개입니까? 이것이 주역에서 이게 무슨 개죠? 천지비괴예요. 천지비괴. 그러니까 이건 천이잖아. 이건 지잖아. 그 천지비괴는 패망이야, 패망. 패망. 망조가 되는 게 남자가 위에 있으면 남자 기운은 위로 가, 안 가요? 기운은 내려와, 안 내려와? 그러면 부부가 만날 시간이 있나 없나?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 이건 밑으로 내려와. 자식도 기해지고 맨날 부부싸움이야.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태극기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남북싸움을 하게 만들어놨어. 부부싸움을. 이봐요. 이게 하늘에 있잖아. 이게 땅에 있잖아. 이게 뒤바뀌어야 돼. 위에가 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무슨 괴입니까? 요거. 위에가 여자가 있죠. 그죠? 이게 주역의 11번째 괴고 이게 12번째 괴예요. 그러면 11번째 괴는 지천대 괴야. 맞아요. 이거는 땅이 먼저고 그 다음 하늘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돼? 태평시대가 오는 거야. 맞아. 지천대 괴라고 그래. 그러면 주역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태극기를 만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 이름도 망조가 들게 만들어 놓고 태극기도 망조가 들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맨 이혼만 하고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니까 자식들이 장가 안 간다 이거예요. 맨날 왜 싸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 아들도 직장이 없는 거야. 어떻게 장가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맨날 싸우게? 그럼 혼자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지천택에 땅이 위에 있고 남자가 밑에 있을 때 땅의 기운은 내려와 안 내려와? 남자 기운은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자식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히 되는데 집에 갔는데 남자가 막 엄청 권위주의고 여자가 잘 내고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해요. 무슨 얘기 알겠죠? 여자를 집안에 가면 곡간 열쇠를 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양반들 보면 여자를 높여놔 안 높여놔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꼼짝을 못해요. 할아버지는 제사 지낼 때 뭐 큰 소리 치지 집에 가서 뭐 옷을 그 어머니가 다 대려주고 할머니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도 그래요. 임금이 높은 것 같아도 왕비가 임금을 부엌에서 반찬 왕비가 다 관리해야 하네요. 그 무술이들 왕은 그 무술을 다 몰라. 근데 왕비는 무술이를 다 관리해. 야, 그 밥에다가 비상을 넣어. 그래 임금을 살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빨리 왕을 만들어. 왜? 뒤에 첩이 난 후궁이 난 애가 나이가 벌써 10살이네. 자기 애가 나이가 12살이야. 이놈이 왕이 되겠다고 난리네. 그러면 임금이 빨리 죽어야 지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임금 밥에다가 독약을 사벌 넣어가지고 임금을 빨리 죽여. 이 사람은 이쪽에 후궁은 임금이 안 죽게 하느라고 난리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자가 남자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밥에다가 돌을 넣어놔봐. 남편 밥 먹다가 이빨 부러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모시면은 이게 남자가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후궁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조선이 망한 거는 후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후궁을 많이 두면은 본처가 이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런 형국이 일어나. 그래서 조선 왕조는 이렇게 돼 있었어. 남자가 위에 있으니까 여자를 우습게 알고 여자를 20명, 10명 막 지 맘대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안 망해요? 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역도 알아야 돼. 주역도. 나는 뭐 5만 가지를 다 우주의 모든 학문을 모르는 게 없지만은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주역을 다 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훤히 아니까 나쁜 길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일체 술, 담배, 커피, 사이다, 콜라를 먹어본 적이 없어. 맞죠? 내 옆에 있는 분들 알죠? 안 먹었어. 그러니까 먹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천태 땅이 이렇게 높다. 그러니까 이게 주역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이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이런 괴가 있어요. 이런 괴나 두 번째 나오는 주역의 괴가 이런 괴가 있어요. 이런 괴는 여기 남자가 있고 남자가 둘이 있는 형국이죠. 이건 여자가 둘이 같이 있는 형국이죠. 이게 주역의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괴고 요게 11번째, 요게 12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이 요거 근, 곤, 감, 요 감이 요게 화수미제 주역의 64번째 지역이 64개거든요. 64번째 나오는 화수미제 화수미제 괴야 이게. 화수미제괴.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요것도 요거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요게 여자가 있죠. 안에 요 남자가 들어 있죠. 요거는 남자인데 안에 여자가 들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위로 가면은 화수미제괴가 돼 버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처음에는 성하고 나중에는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는데 요거는 바로 세워놨어. 정상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바깥에 음이 위에 있고 양이 밑에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데 요거는 빵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적색을 청으로 바꿔야 되고 청을 적색으로 바꿔야 되고 이걸로 바꿔야 되고 반대로 요거는 그대로 두고 알겠죠? 그래 이 태극기를 만들 때
8개를 처음에 만들었는 거야. 만들었다가 이거를 배 안에서 일본 갈 때 대한민국 국기가 없으니까 배 안에서 외교관이 갑자기 만든 거야. 그러니까 태극기를 잘못 만들었는데 우리는 주역을 잘 모르니까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어.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거 점치는 거거든. 점치는 주역이 괴 아닙니까? 괴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이걸 태극기라고 그래. 태극기. 이 태극기 자체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무극기야. 알겠죠? 일본은 왜 무극기야? 일본은 동그라매가지고 그냥 이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저거야. 저거 거야. 그래서 이 무극이 가장 깃발로서는 힘이 세요. 알겠죠? 태극은 빵점이야. 태극.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극기 때문에 이걸 일본 애들이 아이디어를 내줬는지 어쨌든 망조가들게 만들어놨어. 하여튼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망하게 해. 명산 대첩에 막 쇠말뚝을 받고 태극기라는 저는 괴상한 국기를 만들어가 저게 좋은 거라고 해놓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요거야. 그 요걸 자주 바라보면 볼수록 재수가 없어. 알겠죠? 요거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무극기야. 무극. 거기 없어. 무극.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 무극으로 봐야 돼. 무극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저분을 갖다가 태극으로 바라볼 때는 선악을 바라보는 거야. 선하냐 악하냐. 무극으로 볼 때는 선하다 악하다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그렇죠? 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보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 태극기를 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천택해 여자를 위에 앞세울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한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여자 맞아요? 최순실 씨 여자 맞아요? 정유라 여자 맞아요? 여자 문제에 우리는 좀 관대해야 되는데 남자가 진 죄하고 여자가 진 죄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여자가 진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흥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는 같은 죄를 지어도 여성이 지었을 때는 조금 관대해야 됩니다. 관대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성이 치맛바람으로 진 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아. 물론 뭐 잘한 건 아닙니다. 잘못은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여성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을 하는데 내가 4년 전에 그 영상 한번 틀어볼래? 네, 4년 전에 박근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 한번 봅시다. 이게 언제예요? 2012년 12월 27일 위크트리 소셜 방송 인터뷰야.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뭐라고 하나 한번 틀어봐요. 그러면은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향후 5년간은 한프로 정국이 될 그래서 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면 5년 잠깐 스톱. 이게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한 거예요. 12월 19일 날 당선됐거든. 근데 당선되자마자 날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 정권이 얼마나 가냐고. 에? 자, 그때 내가 뭐를 하나 보세요. 사람들은 박근혜 당선에 막 정신이 없는데 나는 박근혜가 언제쯤 끝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게 여러분의 지혜로서 그게 가능할까? 잘 보세요. 잠깐요. 박근혜 사주가 신묘생이에요. 경자월. 무술일에 났거든. 그러면은 갑인시란 말이에요. 갑인시. 그러면 이 사주가 딱 당선되고 나서 이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금년이 병신이잖아. 내년 정묘죠, 그죠? 정유지, 정유. 그러니까 지금 이 박병신 연인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신묘하고 원진살이야. 맞아요. 묘신이 원진살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묘가 원진살에, 이 묘가 원진살의 신을 만나서 이게 몇 년이에요? 2016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2016년을 넘기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는 괜찮아. 그러니까 2016년 말쯤 되면은 이 2010년에 원진살이 끼어가지고, 원진살은 원수요, 원수. 알겠죠? 그 해가 엄청 안 좋은 해야.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날 수 있는 해다 이 말이에요. 금년은. 지금 북한이 오판을 하면은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심하게 데모를 하면은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물러나요. 가만히 있어도 최순실은 감옥에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대로 놔두나? 검찰이 그대로 있나요? 그런데 괜히 감정적으로 대하면은, 감정 폭발한다고 막 떠들면 그게 누구 도와주는 거가? 북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오판을 할 수가 있어. 야, 이거 내려가면 전부 우리 편 들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월남이 망할 때 월남을 가서 망하는 그때 우리나라로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그걸 봤잖아. 아니, 월남 티우 대통령하고 경선을 했던 사람이 간첩이야. 또 티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이야. 전신의 간첩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강화문을 갔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들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조심시켜야 돼요. 어느 나라가 그걸 좋아하느냐? 우리 사람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말아먹을 만큼 싸울 필요는 있어, 없어요? 검찰 칼날 가지고 다 감옥 넣을 수 있어. 최순실 씨가 그거 다 죄가를 받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보너스까지 받아서 전쟁이 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박근혜 이 사주가 우리가 이제 병신 이 해만 안 좋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알겠어요? 여기는 또 박근혜가 무술이 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금년이 고비야. 그래도 내년까지 가면 좀 나아져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한번 보자고. 정사생이야. 뱀띠. 그죠? 그러면 이분은 특이한 게 사주가 박근혜하고 시가 인시야. 인시. 그죠? 그러면 이분이 정사. 그 다음에 신해년에 났어. 신해 월에 나고 경신일주야.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무인이야, 무인시에 났어. 이게 박정희 대통령 1917년이야. 17년생이고. 그러면은 이 박근혜 이제 1951년, 그건 음력이고, 11월 26일, 아버지는 10월 26일 돌아갔어. 이거는 양력이고, 이거는 음력이야. 알겠죠? 지금 아까 말한 거는 52년 2월은 양력이고, 양력. 그러니까 이분은 토끼띠가 되는 거야. 양력은 용띠야. 그러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를 잘 보세요. 인, 신, 사, 해. 있어, 없어요? 사주에 인신사해가 있으면 혁명을 하는 사람이야. 혁명, 칼질이야. 그냥 칼을 휘두르는데 이 칼을 받는 자는 남을 자가 없어. 인신사해. 있죠? 인신사해. 이렇게 있죠, 그죠? 내 사주 가만히 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진 삼합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삼합이 들어있죠?
이런 사람들이 특이한 사주를 가지고 있죠. 이게 합을 가지고 있네요, 사주에. 그래, 이거는 서로 충이야. 그래,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박정희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만 명 정도 있어. 근데 다 대통령 됐나? 안 그래요. 사주는 사주적 불여 관상이야. 맞아, 안 맞아? 관상적 불여 심상이야.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이 사람과 유경수 여사가 만나는 것과 이 사주를 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다가 또 관상이 달라, 안 달라? 관상이 다르니까 운명이 딴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0.1% 영향은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 뭘 영향을 주냐? 그 사람이 대운에 영향을 주는 거야, 대운. 박근혜가 금년의 운때가 병신년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이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5년을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어봐요.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정계 개편이라고. 그때 이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개항을 해가지고 개헌 이야기도 나오죠? 권혜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뭐 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아마 대통령 선거와 국회 선거를 같이 하자. 네. 그래서 한 1년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개항해가지고 내가 임기를 줄여주마. 이거는 자기 여야에서 안 막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여야 합의가 가능하거든. 사실 내가 1년 미리 나가겠다는데 합의 안 해주겠어요? 원래 이제 개헌 논의가 사실 이전 정부부터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패거리 어떤 정당 정치의 어떤 한계 때문에 87년 이후에 어떤 고쳐야 될 것이 많은 헌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개헌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었지. 근데 이게 이번에 합의가 되면은 결국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거를 양보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러면 이게 한 3, 4년 안에 대선 준비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1년만 줄이려 해도 3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걸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신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정국이 전개되는 저 마지막 하는 말이 비슷하죠? 촛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국회하고 부닥쳐. 여소야 되니까. 이렇게 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이러다가 가능하면 빨리 나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 당시 한 사람은 우리 세계에서 네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 사주만 보고 했을까? 영적으로 했을까요? 사주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사주도 이렇게 영향이 이 신묘생이라는 것이 약간 병신년에는 대운이 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원진살이 있으니까 충이 있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망신을 당하고 물러나게 되는 대통령이 됐죠. 맞습니까? 청와대에 앉아있지만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나가서 안 나갔어요? 나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권력은 행사할 수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청와대에 앉아있다고 권력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남성 위주의 사고를 버리고 여자의 잘못은 천지비계처럼 여자의 잘못은 좀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는 되겠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싸운다면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 대통령 또 그분의 성장 과정이 특이해. 거기서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 그걸 좀 뭐 대통령이 야 너 이거 부정해 이런 말을 할 사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인정해. 대통령이 부정하라고 할 사람 아니에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뭘 자꾸 물어보고 그 사람이 각종 정보를 가지고 이용한 거라고 나는 보고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고 보는 견해는 어떤 검찰관이 조사를 해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는.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법률적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어긴 일이 없다. 알겠습니까? 뭐 특검 할아버지가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갖다 붙이면 헌법 어겼다고 하겠지. 그러나 문화융성 사업을 해라. 야, LG 너가 가진 반도체 현대 하이닉스에다 줘라. 뭐 했어 안 했어요? 그런 거 대통령이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경제 특별권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 알겠죠? 대통령은 야, 갑자기 화폐 변경을 해라. 아니면 금융실명제를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자기 측근한테 싹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금방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와 몇십 년 친구한테 야, 이거 금융실명제를 하는 게 어떨까? 대통령이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물으면 그 친구가 금융실명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경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긴급 재정권을, 긴급 명령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 경제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헌법을 어겼다? 뭐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화융성 사업 좀 하자. 재단 만들어. 그래, 만들어. 제발 너가 뭐해? 저런 사업을 좀 해. 너가 공장은 해외다 다 빼돌리고. 그래, 문화융성 사업도 안 하면 대한민국 실업자들 뭐라고 할 거야? 뭐 인건비 비싸다고 공장은 전부 월남으로 뭐 중국으로 다 빼버리고. 그러면 문화융성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국가에 좀 예술이라도 좀 발전시켜서 수출, 예술, 한류를 만들어내라. 대통령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재벌들 너가 임마 그런데 투자 좀 해. 너가 맨날 돈만 챙겨가지고 월남에다가 투자하고 뭐 미얀마에다 투자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실업자는 뭐라고 하냐 이 자식들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대통령 알기를 무슨 뭐 총리로 봅니까? 대통령 그런 긴급 재정 명령권 또 뭐고 무슨 권한이 있어? 비상계엄권 전쟁 선포권. 대통령이 전쟁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면권. 뭐 아무리 죽을 죄를 짓는 놈도 풀어줘. 그럼 다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죄 지은 사람 풀어줬다고 형법 어겼다고? 검사들이 그거 할 수 있나? 없습니다. 아, 대통령이 수습 굴려서 야, 저 살인범들 사형수 몽땅 풀어줘.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줘놓고 그걸 행사했다고 난리들이야. 잘못한 사람은 최순실 그 사람을 철저히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명령을 받은 정무수석이 뭐가 그렇게 정무수석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여러분들은 나는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법대. 헌법을 전공한 사람이야. 헌법을 대통령이 어길 리가 있나? 측근들이 대통령을 기망하고 뭐 그럴 수 있지. 그 대통령이 어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월남 대통령입니까? 야, 그 부정부패해. 이럴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가계부채 얼마 만들었어요? 1,500조. 지금 국가에서는 1,350조 샀는데 1,500조 정도의 가계부채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전직 남자 대통령들이 다 만들어서 그냥 빼먹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백조야, 수백조.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어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전짜리 하나 국가 돈 만질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편들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아니 아들 세 놈이 그냥 대통령이 아버지니까 노다지 해쳐먹다가 잡혀가고. 그래 안 그래요? 역대 대통령 뭐 형님이 또 막 해먹다가 노무현 대통령 형님 해먹어. 이명박 대통령 형님 해잡사. 응? 그걸 또 해먹으면 또 문제가 생겨. 그래 안 그래? 뭐 그런데 나는 이명박 대통령 형님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그 동생이 공부할 때 두 형제가 힘을 합쳐서 하나는 회장이 되고 현대그룹 회장이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랬잖아. 근데 그 형님도 코롱그룹 무슨 그룹의 회장이 그 사장이었죠? 네, 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기업의 CEO들이야. 두 형제가 밥을 굶어서 이명박은 몇 번 의식이 간 사람이야. 굶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기절을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니아까 장사하고 고등학교 때 니아까 몰고 다니면서 뭐 장사하고 그런 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 형님도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동정심이 가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먹었겠지. 우리 앞에 있는 대통령들. 그러나 거기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최순실 씨의 치마 바람을 보고 난리벼락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낫죠? 네. 거기 가서 데모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있는 게 복을 더 받는다. 알겠습니까? 네. 나라는 이제는 허경영이가 대통령으로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내보내놓으면 다음에 우리나라를 구할 만한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 중에 관상이 허경영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 중에 청룡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황룡상도 더군다나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오는 누가 있죠? 또 한 사람? 반기문 씨는 청개구리상이죠. 그죠? 펄짝펄짝 뛰어다니지. 펄짝펄짝 뛰어다니지. 안철수 씨는 염소상이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면 될 걸 나와서 삐져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입이 나온 사람이니까 염소는 잘 삐진다. 삐지면 뿔로 떠받아 버려. 그 다음에 문재인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소는 열심히 일해주고 나중에 도살장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해준 발톱이 닳도록 일을 했는데 그 발톱이나 뿔을 뽑아가지고 빗을 만들어. 그거까지도 다 써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용만 당하는 거야. 이용을. 소는. 그리고 누가 또 요새 문재인 잡으러 다니는 사람 하나 있잖아. 그 성남시장.